안녕하세요.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을이라고 할 정도로 밤에 추울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들 잎을 조금씩 살펴보니까 잎이 새 잎이 나오면서 또 가을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하려고 아픈 다육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던 차에 이 호피 방울복랑금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를 미리 분갈이를 해줬으면 이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에 그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꼭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호피복랑금이라고 희귀종입니다. 방울복랑금은 알록달록한 화려함이 있다 그러면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참 멋지게 키우면 참 예쁜 품종인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여름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품종, 대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울복랑금만큼은 여름을 그렇게 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인데, 제가 올 봄에 이 친구를 분갈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가지고 결국 이렇게 잎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이 화분 속에 보면 이 뿌리가 더 이상 이렇게 퍼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이 뿌리를 잘 보시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성장을 잘 못합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갈이를 하면서 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물구멍이 생겨가지고 한쪽만 흐르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방울복랑금이나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일반 물주기보다는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이 줄기를 잘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었는데 안쪽까지 구멍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줄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줄기들 같은 경우는 다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이 생장점이 잘려지면 중간중간에 새 잎이 나오면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쪽 부분도 잘라서 이제 더 이상 키가 크지는 않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더 풍성하게 자랄 확률이 높고요. 지금 뿌리를 보면 뿌리 자체가 건강하지만 이번 분갈이 할 때는 뿌리를 많이 제거를 해서 새 뿌리로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뿌리를 정리를 하고,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거름 성분의 흙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흙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폴라이트 계열, 그 다음에 S라이트, 마사, 그 다음에 상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토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상토를 구입해 가지고 섞는데, 이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이 가을부터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 햇살이 5시간 이상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 물 배습이 좋은 마사나 S라이트 계열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상토나 폴라이트 계열의 이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가지는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상처 부분에 발생한 그런 병균들이 다시 이 생장점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잘라주면 그 주위로 해서 이렇게 작은 잎들이 새로 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립니다. 분갈이 할 때는 죽은 가지는 자위를 이용해서 잘라주는 게 좋고요. 이 지금 뿌리가 건강하다 그래서 이 뿌리 자르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까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굵은 뿌리를 잘라야지만 이 새로운 뿌리가 나오면서 골고루 뿌리가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많이 자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바로 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9월이 되기 전에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이 뿌리를 잘라주고 물은 대략 9월 첫째 주 정도에 물을 줄 예정입니다. 그럼 분갈이를 하고 호피복랑금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뿌리를 자른 다육이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뿌리를 많이 손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성장기가 왔을 때 분갈이는 이렇게 오래된 뿌리는 많이 제거를 합니다. 지금 이쪽 뿌리 같은 경우도 자르려고 그러는데 약간 살아있는 것 같아 가지고 격까지만 잘라서 이렇게 거의 뿌리를 다 제거하다시피 했고요. 간혹 이제 이 분갈이 할 때 배수충을 만들기 위해서 마사를 섞는 분들이 있는데, 이 화분 자체가 크지 않으면 굳이
배수충을 만들어 가지고 화분 무게를 높일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 용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토 50에 S라이트, 펄라이트, 마사를 각각 50%로 섞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심어 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분갈이를 하고 나서 호피복랑금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상태가 완료된 모습이고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화분을 다지는 분들이 있는데, 흙은 절대 다지지 마시고요. 물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이 흙이 아래로 빈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꾹꾹 누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피복랑금 자체가 워낙 가을부터 겨울까지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9월이 오기 전에 분갈이를 미리 해 주시고요. 이 1차 이 뿌리를 많이 손댔기 때문에 물을 1차 관수할 때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썩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물 주기는 9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되는데,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물을 줄 때 저명간수로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피복랑금 자체가 이 물을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성장기에 11월까지는 2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이후 같은 경우는 12월 이후부터는 이 잎을 만져가지고 잎이 말랑말랑 거릴 때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식은 잎꽂이는 안 되고요. 이 줄기를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잘 내리면 이 성장이 아주 빠른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이 희귀식물을 키워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뿌리가 좋지 못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주기보다는 오늘처럼 뿌리를 제거를 하고 새 뿌리를 내려서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